오늘 주제는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5차전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에 열렸잖아요. 이제 16강에 진출한 팀들도 있고 바로 그게 울산과 전북 그리고 대구는 좀 희망을 보고 있고요. 경남은 이제 기적을 바랄 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근데 K리그의 여왕 정순주 아나운서가 지금 정리를 한 방에 그냥 깔끔하게 다 해버려서 승리! 더 이상 뭐 할 게 있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집에 가도 되겠는데요. 한줄 승리! 그래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경기 결과 확인하면서 각 조의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바로 울산과 시드니FC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0으로 울산이 이겼죠. 그렇습니다. 울산이 시드니와의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죠. 올 시즌 조별리그 챔피언스리그 3승 2무인데 그 5경기 중에서 4경기 무실점이에요. 네. 3승 2무의 3승이 다 1대0 승리예요. 네. 그 얘기는 역시 김동훈 감독 색깔이 확실하지만 맞아요. 수비. 네, 수비 라인에 특히 불투이스와 이 윤영선의 이 센터백 라인도 팬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요소에 배치된 선수들의 색깔이 확실하고 거기에 맞게 김동훈 감독이 아주 심플하면서도 실리적인 운영을 잘한다고 좀 보여져요. 센터백들도 상당히 제공권, 그다음에 수비 능력 여러 가지 힘이 좋지만 그 앞에 박용우 선수도 기량이 제가 볼 때는 올 시즌 들어서 많이 좋아졌어요. 네. 게임을 읽는 시야, 그다음에 전적인 컨트롤 능력, 패싱 능력들이 좋아졌고 거기에 또 믹스 선수는 무언가 조금 부족한 창의성을 또 넣어주는 미드필더로서의 활약을 해주고 백킬샷 보셨죠?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 결정적인 득점 김인성 선수의 패스 약간 굴절이 됐을 때 잡아서 백힐로 넣는 그 센스. 네. 그 또 패스를 넣어줄 때도 믹스 선수는 그 창의성을 또 넣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또 김보경 선수가 그 위에서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주 노련하게 공격 가담과 밸런스를 또 잡아주는 역할, 공격 지원뿐만 아니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역할 수행을 해준다는 얘기죠. 김보경 선수는 한마디로 클래스를 지금 입증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김인성 같이 또 스피드맨 그런 특징이 있고 주니오 같이 또 결정력 있는 선수가 있고 김태환 선수 가담을 또 김태환도 빼놓을 수 마찬가지고 없고. 네. 또 박주호 같은 멀티플레이어 미드필더도 이날은 신진호 이제 선수도 왼쪽 있고요. 미드필더로 올라갔는데 왼쪽 수비도 보고 중앙도 볼 수 있고 또 신진호 같은 유형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팀 자체의 경기 운영이 약간 좀 단조롭고 약간 지루한 느낌도 가끔 들 때도 있지만 네. 이 팀은 선수들의 특징을 그래도 확실하게 요소의 그 장점들을 잘 활용시키면서 밸런스 있게 수비가 일단 안정적이고 공격할 때는 한 골이면 된다. 그런 식으로 찬스 나왔을 때 하나 딱 넣어주면 돼요. 그게 단조로운 측면 패턴이 됐던 빠른 전개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지지 않는 운영 또 이러한 큰 경기 토너먼트까지 진출할 경우에는 이런 팀들이 오히려 성적을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울산의 김동훈 감독은 지금 그런 축구들을 잘 구사하면서 울산이 이겼는데 가와사키와 상하이가 둘이 사실 승부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무승부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승점 1점씩밖에 못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승점 11점으로 아예 울산은 조 1위가 확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6차전 상관없이 편하게 조별리그 마무리하고 토너먼트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반가운 소식인 게요. 전북하고 울산이 모두 이제 뭐 전북도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둘 다 1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토너먼트에서 안 만나요. 바로 안 만나요. 그렇죠. 그게 1위가 되고 우리나라 K리그 팀들이 이제 하나는 1위, 뭐 하나는 2위 그러면은 붙어 있는 조에서는 또 이게 크로스로 바로 만나 버리는데 네. 그럴 일이 일단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대구와 경남은 어차피 1위로는 이제 갈 수가 없어요. 둘 다 간다면 2위라서 그렇죠. 그 팀들도 바로 만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구와 경남이 좀 잘해서 다 올라가 주면 K리그 팀들이 사실 바로 맞닥뜨리진 않기 때문에 요 대진도 제가 봤을 때는 잘 짜일 괜찮다.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네. 지금 이제 울산 현대는 6차전이 바로 상하이 상강과의 원정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 쉽게 네. 갈 수 있겠지만 이 경기를 주목하는 팀들이 바로 가와사키 프론탈레랑 시드니 FC가 아닐까 그렇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울산은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로테이션을 좀 돌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경기는 뭐 힘을 그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수 1위가 확정이 됐기 네, 때문에. 지금 또 K리그가 지금 1, 2위를
경기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힘을 빼면 K리그에 또 힘을 실어줄 수가 있으니까 울산 현대로서는 좀 좋은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짧게 울산 현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그룹 G조. 자, 전북과 베이징과의 경기 화요일 날 또 열렸잖아요. 김신욱 선수의 클래스가 역시나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알파신 하지 않았나요? 전북 네. 경기? 제가 머리가 거의 사비 에르난데스예요. 뭐 그러니까는 장지현 의원님이 옆에서 그냥 대갈삽이라고 하세요. 뭐 근데 요즘 보면 정말 이 헤드 사비가 맞아요. 진짜로. 장난 아니죠. 정말 머리 클래스가 진짜 시원하게 대단- 얘기하세요, 네, 위원님. 대갈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대갈삽이가 좀 너무 비속어인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근데 이미 대갈삽이라는 이름으로 기자들이 기사도 많이 썼더군요. 그쵸. 그러니까 공식적인 언론에 그렇게 이미 이미 기사들도 김신욱 대갈삽이라고 기사들도 많이 기자들이 썼더군요. 내 책임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다 썼던 거예요. 기자들이. 네. 장지현 책임자니까. 네. 이 전북은 이제 또 울산과 마찬가지로 네. 굉장히 마음 편하게 6차전을 치르게 됐어요. 근데 전북은 이번 경기도 보면서 역시 좀 팀 자체가 무섭다라고 느낀 부분은 아드리아노 선수는 아킬레스건 부상 때문에 거의 시즌 아웃이죠. 네, 거기에 지금 다른 외국인 선수도 이빈희 선수를 데려왔는데 아직 적응을 좀 못하고 있고 또 한 의원님이 조금 그래도 기대했던 티아고 선수는 좀 부진해요, 여전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중요한 경기 때 로페스 선수 한 명이라고 봐야 돼요, 외국인 선수가. 근데 외국인 선수 한 명 로페즈에 나머지 국내파 선수들이 얼만큼 지금 기량이 뛰어난 것인가를 이번 경기에서도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베이징 고안이 사실 중국에서는 최근에 제일 잘 나가는 팀이고 좋은데, 그리고 특히 조세 모라이스 감독은 전체적으로는 최강희 감독 때 약간 어드벤처 같은 경기. 네. 약간 리스크가 리스크가 있는, 있지만 네, 닭공이죠. 던져놓고 들어가는데 수비로 전환될 땐 뭔지 좀 그렇죠. 불안하고. 와다다다 올라갔다가 뒷공간 크게 털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한 다이나믹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경기 내용은요. 네. 그래서 조별리그도 보면 5경기에서 3실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비 밸런스는 확실히 최강희 감독의 닭공 축구 때 그런 표방했던 내용보다는 조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득점도 5경기 7골밖에 나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조세 모라이스 감독의 이러한 운영은 사실 토너먼트 단계로 가면서 그래도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다. 팬들이 볼 때는 뭔가 조세 모라이스의 전북은 예전 전북보다는 다이나믹함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겠지만 결과를 내기에는 또 이기는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좀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성은 늘었다. 저는 그거를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볼을 소유하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저는 지금의 모라이스 호가 조금 더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던져놓고 이제 리스키하게 들어간다는 게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하고 막 화끈하게 먹힐 수는 있는데 요거의 이제 한 가지 단점이 그렇게 됐을 때는 볼 소유권을 약간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가 그거를 잘 이용해서 또 역습의 퀄리티가 있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북이 위기에 빠지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리스크를 좀 줄이고 그 대신 소유를 잘하면서 요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어 가자. 근데 요게 약간은 조금 느릿느릿하고 좀 더 밸런스 지향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분명히 전북이 과거에 좀 필요로 했던 무언가를 조금씩 채워가고 있는 모라이스호가 되고 있는 거는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울산과 전북 16강 진출 자력으로 또 확정 지었기 때문에 6차전 굉장히 쉽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